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70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트라우마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만큼 그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 트라우마란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험을 말합니다. 단순히 힘들었던 기억과는 달리 트라우마는 삶의 안정성, 정체성, 신뢰감, 그런 거에 근본적인 그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냐? 그것은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뇌와 몸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새겨진 상처 혹은 변화를 트라우마라고 한다는 것이죠.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모두에게 큰 교통사고가 트라우마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삶이 변하게 되고 몸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트라우마죠. 아주 극단적이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몸과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 다시는 건널목은 혼자 못 건넌달지, 차를 운전을 못한달지, 차를 못한달지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 깊은 상처가 되는 것, 진저리가 나는 것, 비슷한 시작일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남았느냐,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의사 가버마테 선생님은 트라우마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결과, 예를 들면 자기 억압, 감정, 단절, 자기 거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난 에피소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라는 제목으로 고통 없이는 배움도 성장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갑각류들이 성장할 때처럼 현재 입고 있는 단단한 옷을 벗어내고 가장 야들야들하고 보호해줄 껍데기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성장한 몸에 맞는 더 커진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일 진짜 배우고 변화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는 언제나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만 일어날 거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거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배우고 성장하는 일보다는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쪽을 선택하거나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실제로 사람의 몸은 저장 창고 같은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 들어온 말들, 본 일, 느꼈던 마음들을 쉽게 잊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생각할 틈도 없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반응은 실제 위험 상황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반응이 반복되면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게 되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관계 안에서 변화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그건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실수는 곧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지적받는 상황은 단순한 행동의 교정을 넘어 자기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그거 네 잘못이야 라는 말 반복해서 들은 거 뭐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듣고 자란 어른이들 지금 많죠. 어떤 것은 실수고 그 실수는 네가 아니다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잘못이 너야 이렇게 얘기 듣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피드백을 듣게 될 때, 조언을 듣게 될 때 상사는 단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런 얘기를 오래 듣고 자란 실수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내면에서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정서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나 또 망했구나. 나 실패했구나. 이래서 난 항상 부족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과거의 기억에 붙들리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약해집니다. 상사가 건네는 말 안에 담긴 배움의 기회, 새로운 관점이나 기대, 함께 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고 보여지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바로 성장의 기회들인데요. 몇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들일 능력, 객관적으로 조언을 받아들일 능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듣고 그걸 적용해보는 힘이 자라면 문제 해결력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일의 역량도 함께 성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릴 적 경험 속에서 비판은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 이것으로 각인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몸과 마음은 자동적으로 방어 태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도움이 될 만한 조언도 공격처럼 느껴지고 정작 그 안에 담긴 배움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도 잃게 되죠. 건강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람은 결국 동료나 리더나 친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긴장보다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그 안에서 협력의 기반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방어 반응이 앞서게 되면 상대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관계의 안전함도 무너지게 되죠. 또 자기 정체성이 넓어지는 기회도 잃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실수와 나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좀 자리 잡으면 피드백을 받거나 조언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이 나는 부족하다라는 오래된 메시지가 뿌리내리고 있으면 조그마한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고 원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삶의 전체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함과 어려움이 느껴지게 되죠. 결국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의 반응은 우리를 보호도 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멈추게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지, 이겨내야지, 성숙해야지 라는 다짐만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배움의 기회에서 왜 나는 움츠러들고 방어하고 도망치고 싶은지, 왜 집착하고 싶은지 조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반응들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움츠려드는 반응, 방어적인 말투, 이 모든 것은 내가 이상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과거의 나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겠죠. 아, 내가 또 그때처럼 위협을 느꼈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지만 내 몸과 마음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과 몸의 반응을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저는 오늘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다그치거나 밀어내지 않고 나를 존중하고 받아주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없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로 돌아오는 첫 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참 어려워하시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오다 보니 정작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나를 묻는 일에 너무도 서투러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 안에 있는 조용한 감정 하나를 알아주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좀 무서웠구나. 나 지금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건 나한테 좀 벅찬 일이었네. 이렇게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여정의 문 앞에 되게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큰 스펙을 쌓는 것보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건 어제보다 한 발짝 혹은 반 발짝이라도 조금 더 자라난 나를 마주하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요즘 제 소원은 좀 단순한데요. 잘 성장하고 싶다. 급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잘 성장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70대라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우리 엄마도 어제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고 깊어지시기를, 하루하루 키가 쑥쑥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몸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자라서 인생의 깊이와 맛을 풍성하게 경험해 보기를요. 그리고 목소리로만 만나지만 벌써 70주 넘게 함께 걸어온 이 팟캐스트의 청취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장을 통해서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만나시게 되기를요. 그리고 그 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작은 기회 앞에서 과거의 익숙한 패턴을 조금씩 그리고 용감하게 벗어날 때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움츠러들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그러려면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 모든 시작은 나를 먼저 알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